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내가 현재 집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역전세도 두렵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 줄로 아는데요. 사실 2010년의 부동산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아파트의 추락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주제를 가지고 PD수첩이다 뭐다 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이런 규제 완화 순으로 규제 완화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때는요, 완화를 완만하게 적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완화를 아주 급격하게 발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급락 수준이 그때하고 지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여러분,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어졌고요. 그러면 진짜로 그때도 그랬었는지 PD수첩에서 당시에 어떤 좀 심각한 상황을 이게 방송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보는 것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아래쪽에 댓글 쪽에 여러분들 클릭해서 참고해 보시면은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짧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느낄 수 있도록 짧게 몇 분 정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요즘 빚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제일 속 편한 사람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1997년 IMF 이후 꾸준한 상승세였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근래 10여 년 이렇게까지 곤란을 겪었던 적은 없었다고도 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아파트값 거품 붕괴가 시작된 것일까요? 전승관 PD가 심상치 않은 아파트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했던 아파트. 지난 10여 년 우리를 웃고 울렸던 아파트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집값이 5억 가격이면 한 4억 5천 말기 4억씩은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은 강남이 마이너스 3%, 분당이 마이너스 10%다. 지금 집을 못 팔려서 난리예요. 지금 완전히 고점 대비 현재 과천은 17%, 용인은 15% 하락했다. 끝물을 추락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거의 뭐 한 6, 700 이상 쓰고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던 아파트. 과연 그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2006년 아파트값이 폭등했을 때 PD수첩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취재 방송했다. 당시 폭등의 중심에는 과천이 있었다. 60.4%. 올 한 해 집값이 기록적으로 폭등한 과천.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3,742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떠올랐다. 아마 저도 이 과천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적은 전 없었다 보여집니다. 2개월 만에 약 3억 이상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그때 과천 아파트는 그야말로 불패 신화였다. 그가 부동산이 제일 핫한 그때부터 내가 신경을 썼죠. 과천 가서는 돈을 뽐내지 말아라. 과천의 아파트 시세는 2007년 8년 다소 주춤했지만 작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16.5% 상승하면서 또 한 번 강남을 꺾고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그랬던 지난해 과천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 씨를 만났다.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59제곱미터 18평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현실은 김 씨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 하루에 뭐 몇 천씩 떨어지고 제가 지금 판다 그러면은 2억 다운시켜다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죠. 닥친 문제는 대출금이다.
2009년 과천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5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총 대출금 7억 1천만 원에 이자만도 한 달에 340여만 원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과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갚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1년 동안 팔리지 않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340여만 원씩 이자가 나가면 생활비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얼마에 대한 이자가요? 5억 5천. 5억 5천에 대한 이자가 270. 월급으로 이자 들어가고 나면 없는 거죠. 1년 내내 잠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 다니면서 지금 신경과 약 먹고 지금 산소를 1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림이 늘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 크기도 조금씩 넓혀왔다. 김 씨는 그렇지 않았다면 내 집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되게 평범하게 생각을 해갖고 사는 건데 투기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13년 동안 집을 적은 18평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면서 살았거든요. 큰 데로 옮겨가면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막하게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15년 살면서. 아, 예. 물론 그때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잘 겪은 분들은 사실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부동산이. 예, 10년 전 IMF 때도 그랬고요.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때 부동산으로 경험을 했었다면 2010년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또한 당연히 한바탕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가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버티면서, 예, 거시적으로도 부동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쨍하고 해 뜰 날을 또 기다리면서 했을 텐데 그 시기를 또 견디지 못하고 그냥 혹시 매도하고 나오셨다면 슬픈 상황을 오히려 더 쓰디쓴 아픔을 맛보셨겠죠. 그죠? 여러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거기서 또 판교 얘기가 나옵니다. 판교 얘기가 나오는데 더 충격이에요. 청약 경쟁률 1109대 1, 평당 2천만 원짜리 아파트, 로또 당첨과도 비교되고 있는 판교 열풍. 2005년 PD수첩은 들끓었던 판교 개발의 이면을 취재 방송했다. 그 후 5년 제2의 분당이 될 것이라는 뜨거운 기대는 식었다. 2008년에 시작된 판교 신도시 입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무색하게 입주율은 기대받기다. 업계는 판교 신도시의 입주율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내가 궁금해서 호갱농로 들어가가지고 2010년도에 그 판교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어머, 어떡해? 3억, 4억 막 그래. 네, 지금 얼마예요? 18억이야. 막 떨어져도 17억, 18억이에요. 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에?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지금은 라이트하우스도 있고 폭락론자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분들 언제부터 폭락론자였어요? 저기 강북 쪽에 사시는 분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분들 막 6년 전, 7년 전부터 그냥 폭락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안 그랬잖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게 많이 내려왔나요? 그렇게 많이 또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오른 텀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 근데 그때는 이제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 계신 분들 없었죠. 선대인이라고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막 그분 책도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도 일본처럼 붕괴가 온다 막 이렇게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안 샀어요. 예. 야, 근데 그때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국에도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일 정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엄청나게 인기 많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 믿고 안 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근데 요 근자에 또 무슨 다른 방송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다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 또 좋은 시그널이 이제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또 희망적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왜냐면 그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선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좋은 시그널을 주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참 지금 용기 갖기가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 알아요. 예, 부동산을 이제 5년 해봐야 7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 뭐 듣긴 들어봤지만 실제로 내가 직접 투자해서 지금 처음 느껴보는 감정, 처음 느껴보는 이런 무서운 분위기, 처음 느껴보는 원래 이자 100만 원 내던 거 막 200만 원 내고 이러니까 막 진짜 막 이거 막 와 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집값도 5억짜리가 4억 되고 16억짜리가 13억 되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요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거의 시장을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정치학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있잖아요. 그때 완화책이 나올 때 그 완화가 그 당시에 10년도, 11년도, 이렇게 12년도, 13년도 지나면서 완화책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사이클로 완화가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때도 취득세부터 건드렸어요. 네. 그때도. 그러다가 규제지역 건드리고, 네.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분양 물량들 해소할 수밖에 없게끔, 왜냐면 이게 해소가 돼야 부동산이 딛고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주제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2010년도에 이 기사가 아니죠. 이 PD 수첩 한번 여러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야,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아직 이 투자 경험이 없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을 주게 될 겁니다. 예.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때도 그랬네? 그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호갱노노나 이런 데 사이트에 가면 많잖아요. 단기적으로 말고 그 당시에 실거래했던 아파트의 가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때 물론 그 아주머니의 절규 내용이 나옵니다. 막 5억인데 지금 막 4억 뭐 3억 5천까지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때요? 예. 지금 그거 얼마예요? 지금 다 10몇 억 막 이러거든요. 10몇 억 그런단 말이야. 그때 그거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고 만약에 그거를 팔고 그냥 헐값에라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헐값에라도 팔고 나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아우 그래 역시 집은 아니야. 난 전세로만 살 거야. 이랬던 분들은 몇 년 후에 엄청나게 또 피눈물 흘려야 안 흘려? 흘린다니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그때도요. 5억짜리가 막 4억 떨어졌을 때 이런 거 경매로 받으면 얼마에 받았을까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높게 안 써요. 2억 5천, 2억 7천에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진짜 떨어졌나요? 그렇게까지 또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반 거래로 사지 말고 경매, 공매로 낙찰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 거래로 최저가로 거래해봤자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근데요, 지금 이 시국에 경매로 낙찰 받으면 최저가보다도 보통 1, 2, 3억은 더 싸게 낙찰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안전한 고지에서 시장을 그냥 천천히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위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요, 물론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이미 저는 왜냐면 지금 금매가는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에 이 정도만 풀었는데도 진짜 입지가 좋은 것들은 금매가가 지금 소진이 되고 있어요. 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보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요소가 있다고 봐요. 왜? 지금 한 달에 뭐 10몇 건씩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미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예, 다음 달 되면 또 1월 달 이제 거래량이 나올 텐데 예, 분명히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도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아직 바닥에서도 거래가 안 되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그런 물건들은 물건대로 경매 시장에서 똑같이 인기가 없습니다. 확실히 경매 시장에서도 더 헐값에 낙찰되곤 합니다. 예. 지금이 기회예요. 이게 너무 흥분돼서 어떻게 막 어떤 거 줍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 왜? 이러다가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2010년에서
나중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어때요?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보고 투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0.0001도 잃을 게 없어요. 10년 보고 투자하면. 여러분, 부동산 이렇게 지금 계속 안 좋게 만든 상태에서 내년 4월에 총선 진행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급매물도 소진 안 되고 뭐 진짜 미분양도 소진 안 돼가지고 국민들 지금 다 힘들고 막 집값 더 계속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상태에서 정부, 그러면 지금 정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여당 쪽에서 가만히 이 상황을 놔둘 것 같아요? 이 시장 어느 정도 안정기를 안 만들면,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게 안 하면 완전히 또 밀려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당 입장에선. 이 상황을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둬요. 발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완화들. 이제는 지금 사실 다주택자들이 사기에는 좀 아직 애매해요. 물론 좋은 혜택들이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사기에는 아직 애매해. 예. 근데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너무 사고 싶어요. 예. 잘 떨어져 있거든, 지금. 아주 맛있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런 분들이 막 이제 매물 같은 것들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고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 미분양 물건이 사라지게 되면 가격은 반등한단 말이에요. 이제 구축에 있는 아파트들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냥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자료화면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보다 기회의 시간이다. 네. 이렇게 조정장이 한 번씩 있어줘야 이때 우리가 큰 폭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 내가 소액이라면 소액이신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급매물로 내놓으면 거래는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약간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지 양보한다면 거래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죠? 1월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좀 될 겁니다. 예. DSR 안 보고 9억 이하의 주택 5억까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애매했던 물량은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떨어졌는데 너무 나 억울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숲을 봐야죠. 나무를 보지 말고. 다른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물건도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리하고요. 똑똑한 두 채를 갈아타세요. 너무 소액이라면 우리 동네에서 내가 약간 좋은 입지는 아니면 안 좋은 입지라면 안 좋은 입지에 있는 걸 팔고 좋은 입지에 있는 거를 낙찰 받으세요. 네. 그러면 안 좋은 입지에 있는 가격보다도 안 되게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3억이야. 근데 인기 있는 아파트는 4억이야.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를 내가 2억에 팔 수 있어? 팔아요. 이 4억짜리 아파트 만약에 2억에 낙찰받을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질 땐 확실히 인기 있는 이 4억짜리 아파트가 역시 1,000만 원씩 막 올라갑니다. 근데요, 이 3억짜리 아파트는 얼마씩 올라요? 얘는 1,000만 원 오를 때 얘는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오른다니까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저도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번 자산의 상황을 이렇게 확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마련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함께 이걸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자 보고서 지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부자 보고서 KB 그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기준을 잡아서 그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유동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막 나온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자산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4,700조인가? 뭐, 그 정도, 그냥 다주택자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4,700조인가 막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전국의 미분양 물량과 관련해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봤더니 한 30조 원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요, 다주택자들은요, 결국에는 이 미분양, 지금은 미분양이지만, 정말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확실한 건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월등하게 훨씬 올라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서 지금 어렵게 꽁꽁 싸매고 힘들어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지금 미분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하다 안 되면 다주택자들이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게 많은 규제들을 또 완화할 거예요. 아직 다주택자들이 사기에는 약간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2주택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사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이미 2주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 4,700조에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한 30조 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다주택자들한테 살짝만 완화해주면 이분들이 후루룩 산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방송을 못 보니까 지금 주저리 딴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기사 언제적 기사예요? 언제적 뉴스예요? 언제적 PD수첩이죠? 2010년도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물론 힘들어요. 압니다. 근데요,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은요, 그냥 계속 행복하면서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투자를 완벽하게 해온 사람은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예. 다 그 과정 가운데 나름대로의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거를 잘 디디고 현명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1월 30일부터 지금 엄청난 대출이 나옵니다. 무려 대출을 4%대에 받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40년, 50년 납부하게 해준대요. 나눠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내는 대출 이자가 원래 한 150만 원 낼 것도 30만 원밖에 안 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만큼 나머지 원래 낼 돈을 안 낸 돈은 난 또 투자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저는 얘기했는데요. 어머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이거 뭐 40년, 50년을 만들어? 정부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 빚내가지고 집 사게 만들느냐고. 예? 아니 집 하나 사고 그냥 40년, 50년 동안 그냥 빚 갚으라고 아주 그냥 국민을 그냥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냐고. 예. 우리 회원님 남편분이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또 난리가 났대요. 또 싸웠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게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투자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40년, 50년 동안 집을 가지면서, 그리고 족쇄처럼 그 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40년, 50년 보유하나요? 물론 40년, 50년 보유하는 것이 슬기로운 투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은 몰라서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아파트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부자 보고서에서 보여줬잖아요. 100억 이사가 갖고 있는 부자들은 주택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자산에서 몇 %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꼬마 빌딩, 창고, 공장, 토지가 나머지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자산에서. 예?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된다니까요?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각자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알아요.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예. 그건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기사 봤잖아요. 2010년도에서 지금까지 아파트 물론 몇 배 올랐습니다. 그죠? 몇 배 올랐죠? 지금 이렇게 한 10년 지났어요. 12년. 몇 배 올랐는데, 여러분, 토지, 창고, 공장, 빌딩은 몇 배 올랐을 것 같아요? 많게는 몇십 배에서 뭐 열 몇 배 올랐어요. 그리고요, 뭐 많은 꼬마 빌딩이 많이 올랐지만, 이 통계 자료에 의한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빌딩은요, 강남 3구에 있는 빌딩, 특히 강남구에 있는 빌딩은요, 어떤 때는 많이 오르고 어떤 때 좀 덜 오르긴 했지만, 연 평균으로 따져보았을 때 9%가 상승했습니다. 9%가 상승했어요. 자, 그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9%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얼마나 많이 올랐겠냐고요. 물론 알아, 이 멘토.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이거부터 해야 돼. 알아요. 안 돼요? 아는데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응? 공동투자도 있고. 예. 또 토지는 또 소액으로 못 사요? 사요. 대출이 80%나 나오는데, 상가도 80%나 대출 나오는데, 이거 지금 다 규제하는 게 무슨 규제예요? 주택에 대한 규제잖아요. 정부에서도 왜 주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쓸까요? 주택은 누구나, 모든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많이 신경 쓰고 이거에 많이 매달리는 거예요. 다 기득권 세력, 다 표 때문에. 그러나 창고가 필요한 사람, 빌딩이 필요한 사람, 또 뭐예요? 뭐 이런 건 상가가 필요한 사람, 토지가 필요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소수. 사실 따지고 보면 소수예요. 굳이 그런 것까지 대출할 필요가 그거 제약할 필요가 없어요. 제약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역사를 되짚어서 돌아가 보면 어때? 훨씬 많이 올라 있잖아. 다른 종목이.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부동산에서도 대부분의 모든 시청률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지 방송도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슬프지 않고, 꼬마 빌딩이면 꼬마 빌딩, 토지면 토지, 창고 공장이면 공장, 상가면 상가, 돈 벌 수 있는 물건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회인 상황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아, 원래 나가지 않던 돈이 나가서 너무 힘들죠. 내가 원래 지금 갭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가보다 지금 많이 낮아져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떠나 있지 말고 이 시장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부하시고 경매, 공매 지켜보시고 노력하시고 도전하면서 수익을 거두면서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기사를 보고 딱 보고 얘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양해해 주시면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릴게요. 그래요. 아이마미님 팔고 나가야죠. 생각이 달라요. 라이언킹님. 저는 어찌할까만 고민하고 있어요. 수담님. 움직이십시오. 최은조님. 마지막은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주는 거군요. 그때를 포인트로 삼아야겠네요. 네, 수담님. 네, 최은조님. 멘토님이 왜 흥분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행이에요. 좋네요. 세종딸만 선생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10개 목표로 시세조사 가자 하셨어요. 네, 좋아요. 또 여러분들 많은 또 인사를 주셨고요. 김미경 님이 용기 대단합니다 하셨어요. 김미경 님 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요. 네. 와, 생방에 많이 오시네요. 크리스탈님. 네. 크리스탈 눈부신 그녀님이라고 저희 있는데, 우리 크리스탈님이라고 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라이언키님, 이멘토님 오늘도 확실한 동기부여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나는 된다님, 기회의 시장일 때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보면서 멘토님 만난 건 행운인 것 같아요. 나는 부동산과 운명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하십시오.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동백사랑님,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3번 온다고 해요. 저에게 기회는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멘토님께서 기회 길잡이를 해주시니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요즘 계속 따뜻했는데 오늘 살짝
또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모쪼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더 좋은 정보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신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